안녕하세요, 흑철입니다. 이제 그 앞전에 인트로 소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제가 1편이죠. 오늘이 대망의 1편. 제가 앞전 영상 소개 영상에서 이제 뭐 귀농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작물을 뭐 선택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다고 한번 했었었는데, 네, 드디어 오늘 본편이네, 1편이네요. 많은 기대해 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기대가 됐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만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또 잠깐 이제 딴소리로 빠지게 되면은 항상 이제 보니까 이제 뭐 열심히 길러낸 이제 작물, 고추라든지 절임 배추를 보낼 때도 제가 기대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이 카메라 앞에 이제 와이프가 앞에 있는데 카메라를 켤 때도 항상 이제 이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 또 긴장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Don't be nervous. 이제 긴장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1편은 제가 영상 속의 흑철이가 저 처음 보시잖아요. 물론 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뭐 저희 고객님들은 뭐 저희를 이제 자주 봐주신 분들은 저를 아시겠지만,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속에 이 남자, 너 도대체 누구니?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이 흑철이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1편에 잠깐 짤막하게 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이제 저를 소개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두서없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육하 원칙에 한번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누가 나왔죠? 당연히 저 흑철이겠죠? 흑철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써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자, 필기체가 안 좋은데 이 글씨는 저희 와이프가 써준 거예요. 와이프 글씨 좋은데. 누가는 흑철이고, 저는 이제 제 본명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가명이 이제 흑철이에요. 언제, when, 언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달에, 네, 이제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가지고, 2021년 12월이니까, 오늘이 23년 5월 달이니까, 지금 얼마나 됐죠? 약간 이제 3년 차죠, 횟수로. 네. 지금 귀농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는 흑철이는 귀농 3년 차.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자, 글씨가 악필이라서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 12월 달에 귀농을 했다고 했죠. 어디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귀농 오기 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취직을 했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저는 손해사정업에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손해사정이라 하면은 보험을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보험회사한테. 나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 실비에서 아니면 내 보험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라. 라고 이제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 이제 금방 원래 이제 3영업일 이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이틀 뒤에 막 핸드폰이 막 연락이 막 문자가 오고 막 카톡이 오고 막 조사가 나온대. 그러면 그 조사 나온 사람이 이제 제가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저는 이제 하고 광주, 서울, 저기 순천, 광양, 여수 그쪽에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했었네요. 오늘은 제 소개를 하는 날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썰들도 다 풀어야 되죠. 근데 지금 안에 사무실이라 좀 덥네요. 하고 문 좀 열고 올게요.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전라도 광주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네, 같은 전라도네요. 해남군이에요. 여기는 해남군으로 이제 귀농을 왔죠. 저는 21년도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저는 이제 귀농을 왔으니까 무엇을, 이제 농사 지으려고 온 거죠. 귀농을 왔죠. 저는. 근데 이제 오늘은 제 소개를 해준 날이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좀 풀자면은, 원래 제가 이제 광주 이쪽에서 이제 손해사정업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급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귀농을 했냐,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귀농을 하는 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월급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가지고 잘 다니다가 왜 귀농하게 되냐면, 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가 이제 2019년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많이 아프셨죠. 암이었으니까. 늦게 발견하셨어요, 사기에.
아주 그런 이제 제 기억이 있다 보니까 아프신 분들을 이제 만나러 다니면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법인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아프신 분들 만나고 다니면서 막 보험금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없었으면은 지급이 됐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보험들을 이제 주로 보험회사에서는 심사를 내보내거든요. 보험 가입 전에 뭐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들 보험 가입해 보셨죠? 뭐 3개월 이내에 뭐 의사 또는 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났었죠. 많이 났고 이제 좀 외롭고 지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다가, 원래는 이 시골에 내려올 그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아버지 고향이 해남 분이세요. 해남 분이시고 제 할아버지 때부터 원래 해남에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해남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먼저 농사를 작게 하고 있었었죠. 아무래도 아버지는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도와드릴 일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배추 파종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이 새끼손가락도 안 해요. 이 깨알만한 게, 이 쌀 한 톨만한 게 이제 흙에다가 파종을 해가지고 하고, 이제 그 모판에서 커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주 심기를 해서 11월 중순 정도 넘어가면 배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파종부터 수확까지 다 제가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보람이 겁나 차더라고요. 보람이 진짜 이 이룰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고, 아, 이거다. 진짜 이거구나. 이 농사구나. 근데 농사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막막하게,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막막하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플랜을 짜고 업데이트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하고 계속 알아봤죠. 아, 내가 이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를 할 건데 뭘 어떻게, 아무래도 제 나이가 한창이었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해야 되니까, 그냥 막막하게 시골 내려와가지고 편하게 살려고 시골 내려와가지고 아무것도 손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움직여야 뭐 뭘 도전해야 뭐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1편을 찍으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 지금 이 본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귀농 귀여 이런 게 천직이라 해야 되나, 이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물을 키우는 게 되게 이 보람차고 뿌듯하고, 진짜 그 막 고추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약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이제 진찰을 통해서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 약국을 가서 이제 약을 타잖아요. 이 작물들은 이제 저희가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가까운 농약사 아니면 농협 경제사업소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처방전을 받고, 처방전에 이제 농작물은 이제 농약이겠죠. 작물 보호제. 옛날에는 이제 농약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작물 보호제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작물 보호제를 이제 처방을 받고 그걸 이제 살포 방제를 해주면은 그게 이제 나는 게 보이니까, 제가 한 행위로부터 해서 굉장히 그게 저는 크게 다가오더라고. 귀농을 할 때는 바로 이게 막상 무작정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뭐 체험이라든지 뭐 경험을 통해서 이게 과연 나랑 맞는 일인지 그런 거를 먼저 경험해보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귀농, 이제 제가 이제 2편, 3편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귀농이라는 게 진짜 막막하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면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달달이, 뭐 제가 월급날이 20일이었거든요. 매월 20일만 되면은 통장에 돈이 꽂혀요. 뭐 300, 400 뭐 이렇게. 근데 이 귀농하고 이 시골 농촌에서 살다 보면은 한 달에 뭐 달에 20일? 20일 이런 거, 그런 월급 개념이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이 농사라는 거는 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 과일이 있듯이 자신이 어떤 작물을 하냐에 따라서 소득이 나오는 계절이 있어요. 되게 이제 수확기 가을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때 빼고는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진짜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이제 저희 이제 2030 세대들이 공무원이 이제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경쟁률이 막 200대 1이네, 300대 1이네 막 그랬었잖아요, 공무원들이. 안정적이니까 대출도 잘 나오고. 근데 이 농사는 사업이에요. 사업.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진짜로. 돈이 없으면은 막막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제 흑철이네.
일단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농사 귀농을 했고 어떻게 했냐, 그냥 왔죠. 저는 이제 맨 땅에 헤딩. 야,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게 나오네요. 어떻게 했냐, 저는 맨 땅에 헤딩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힘들었겠죠.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했는데, 아버지가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2019년도에 돌아가시고 해남으로 내려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너 아버지 흑철이, 너는 아버지 덕을 본 게 하나도 없냐, 있을 거 아니냐. 제 아버지는 작게 하려고 내려오셨지, 뭐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소농이셨어요, 소농.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남들보다 유리했던 점은, 아버지가 원래 여기가 고향이셨다 보니까 마을 이웃분들이랑 되게 이제 친밀감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교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거 맨 땅에 헤딩 이거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자기가 연고지, 저처럼 연고지가 있는데 와야 돼요. 왜냐하면 뭐 이웃들하고 교류도 없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면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이 광주 살다가,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주에만 살았어요. 이 해남 와가지고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맨 땅에 헤딩은 뭐였냐, 이제 농사를 지려면은, 이제 2편에서 그런 거는 말씀드릴 건데, 일단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농사를 지려면은 논농사가 있을 테고, 그리고 밭이라고 하고 과수가 있을 테고, 크게 일단 오늘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수가 있을 테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설이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귀농 생각하실 때는 시설도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밭을 해요. 노지를. 이 편에 말씀드릴 건데, 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경작 면적이 필요로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모의 산업이거든요. 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해남군만 해도 요 앞에 고초남 논이 한 평당 8만 원 해요. 근데 그럼 1,500평 1,500평을 잡고 계산을 했을 때 평당 8만 원이면은, 지금 이것만 해도 1억 2천이잖아요. 1억 2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1,500평 하나만 사가지고 내가 1년 내내 먹을 수 없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제 뭐 자기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뭐 물려받을 논이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논으로도 많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밭을 선택했는데, 저는 이제 여름에는 고추를 하고 겨울에는 배추를 하잖아요. 밭도 농가 마찬가지로 규모의 산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밭을 하면서 밭 농사를 지려면은 트랙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트랙터가. 근데 이 트랙터 이 기계 하나에 제일 싼 게 4천만 원부터 뭐 5천, 6천, 7천, 진짜 비싼 미국산 이런 거는 일제 이런 거는 1억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국산 브랜드 대동, 저희 나라 브랜드 대동 거 이제 5천만 원 주고 샀었는데, 그리고 밭도 규모의 산업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밭도 많이 확보가 돼 있어야 이제 제가 뭐 소득이 갖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남들에 비해서 이 경작 면적이 부족한데 계속 여기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고 직거래를 이제 시작한 것도 있죠. 그리고 과수 시설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2편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작물 선택하실 때 그 타이밍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맨 땅에 헤딩이었죠. 진짜로 진짜 힘들었어요, 적철이. 네, 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결혼도 했어요. 작년 5월 달에. 작년 5월 달인데 벌써 1년이 됐죠. 이제 22년 5월 1일 날 했으니까 결혼을. 이제 제 와이프가, 안에 이제 제 애도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면은, 벌써 2년 됐네요. 벌써 2년 전에 제가 21년 12월 달에 제가 귀농을 했다고 했잖아요. 21년도, 아니다, 나 헷갈렸다. 2020년도. 제가 헷갈렸네요.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기간이 짧지? 내가 왜 이렇게 짧지 했네 생각을 했네. 2020년도 12월 달에 했죠. 횟수로는 4년 차고, 제가 막상으로 하면 그렇게 얼마 되진 않죠. 왜냐, 2020년도 12월 달에 했으니까. 하고 이제 제가 21년도 8월이 됐는데,
고추가 막상 나왔어요. 막 이제 2020년도 12월 달에 막 귀농했으니까 막 처음 해보는 작물이니까 이제 고추가 나오니까 고추 나왔어요. 결과물 도출됐어요. 도전했잖아요. 저 맨땅에 헤딩했잖아요. 결과물 도출됐잖아요. 건고추 나왔잖아요. 근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진짜 그때는 아침 밤낮 없이 진짜 일했거든요. 열정에 이 의욕에 막 불타 올라가지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한낮에도 계속 막 하우스에서 막 40,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한낮에. 아, 근데 콩고추를 다 포장을 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 플랜은 이거까지는 대비가 돼 있지 않았었는데 열심히 작물을 키워가지고 팔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었는데 막상 그때 이제 건고추가 500근이 있었어요. 500근 건고추가.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어디야 광주에서 제가 이제 손해사정 그 일을 해가지고 월에 달달이 이제 200만 원씩을 모아고 제가 내려왔었는데 그 돈을 다 까먹고 이제 막 트랙터 사는 데도 하고 밭 사는 데도 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고추 500근을 저는 팔아야 되는데 판로가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 이제 진짜 한 며칠 밤을 샌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그때. 하고 그때 아침에 이제 동생이 광주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고추를 포장해가지고 그때 이제 올라가가지고 광주 북구에 이제 각하동이라는 곳에 농산물 시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새벽 4시에인가? 새벽 4시에 갔었나? 그때 가면 이제 출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걸 이제 출하를 하는데 와 사람들 엄청 많대요. 고추가 막 이만큼 됐다만이 쌓여 있는데 대충 값 매겨버리고 전자로 해버리잖아요. 요즘에는 말로 안 하고 전자로 해가지고 낙찰 하고 바로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짐을.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었는데 저는 그런 고추를 생산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엄청 제 나름대로 진짜 막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좋은 것만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이제 저한테 이제 기회가 옵니다. 찬스. 그때 이제 하고 새벽 4시까지 나가가지고 5시였나? 그래가지고 고추를 놔두고 6시인가 6시 반 되니까 이제 이 경매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고추 타이밍이 왔죠, 드디어. 왜냐하면 저는 원래는 그 고추를 푸고 그냥 바로 가요. 어차피 이제 공판장에서 다 알아서요. 이제 돈도 계좌로 넣어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궁금했었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제 고추가 어떤 값어치를 받는지 저는 보고 싶었고. 근데 저희 계속 있어 보니까 결국에 이제 제 고추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고추가 하게 되면 그 고추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막 고추를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고 딱 이제 제 거 샘플 보면서 와, 이 고추 진짜 좋다고. 저는 옆에 이렇게 앞에 이제 서 있었었는데 하고 이 고추 진짜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나가지고 막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막 그랬죠. 그때 근데 가져간 게 태양초였어요. 하우스에서 이제 무식하게 말렸죠. 그때는 건조기조차도 없었어요. 건조기조차도. 그냥 하우스에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거기서 기회가 왔다 했죠. 거기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접근을 해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를 갑자기 찾아오더니 그 공판장에서 이 고추 내가 무조건 살랍니다. 다 사겠다고 제 거를 전량. 하고 여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남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해남에서 고추 농사를 하고 있다. 귀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앞으로 나오는 거는 자기가 이 고추를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 분이 저한테는 기회였죠. 그 아주머니 분이 이제 그 아주머니 분이 알고 보니까 그쪽 이제 거의 유지시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농산물 유통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막 서울 막 경기도 이쪽으로 엄청 보내시더라고요. 막 소도 한 2, 300주인가 키우시고 차도 막 엄청 좋은 거 타시고 저는 귀농 새내기인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쪽으로 갔죠.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 분이 결국엔 얼마에 팔았냐? 제가 그때 근당 12,500원에 팔았어요. 포장도 안 돼 있는 거를. 막 50근씩 포장돼 있잖아요. 원래 이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공판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건고추가 이 가격을 절대 못 받거든요. 근데 저는 제 고추는 이 가격을 받았어요. 하고 그날 제가 배달까지 해드렸어요. 그 담양에 그 대학교 앞에 있는데
하고 아침에 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아침밥도 저한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식당에서 하고, 그 식당에서 앞으로 청년이 하는 건데 내가 다 살 테니까 나한테 가져오라고 연락을 하고 가져오라고 하고, 저는 물어봤죠. 어느 정도 이제 친밀감이 좀 생겼다고 저는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때는 꽤 당돌했거든요. 저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깨에 이제 막 어깨 탁 펼쳐져가지고 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하고, 왜 제 이 가격 아래로도 좋은 고추가 많이 있는데 왜 제 고추를 샀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고추가 전 태양초 고추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곰판장 업무를, 물론 전국으로 납품 유통을 하시는 분이니까 곰판장에서 많은 고추를 봤지만, 젊은 청년이 이렇게 깨끗하고 진실되게 이 농사 지은 거를 자기는 오랜만에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나온 건 다 사주신다고 했었었는데,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 제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인연이 됐죠. 하고 그분은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해요. 하고 제 고추도 많이 사가지고, 절임 배추도 그분이 한 해면은 막 300박스씩 400박스씩 소화를 해주시니까 저를 이제 도와주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된 거고,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트랙터도 없이 밭도 없이 트랙터도 새로 사가지고.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오더라. 예? 진짜 제가 그때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진짜로. 이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 주머니는 돈도 없는데 이걸 팔아야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결과물이 도출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그 500건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었을 거예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아빠, 나 이거 팔고 와야지 우리가 이 경영이 되니까 얘 이거 팔고 오겠다고 하고, 그때 차에다가 500건을 포장해 주실 때 같이 이제 포장을 했었죠. 같이 차로 꽁꽁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바람이 많이 날리니까 하고, 제가 그 다음날 그 500걸 전량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맨땅 헤딩도 나쁘지 않다.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왜? 남들보다 기회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 적은 기회 속에서도 잡아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 왜 타이밍인데, 지금 왜 타이밍이잖아요. 왜 귀농을 했냐, 그게 보람차서. 보람찼다. 보람차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8이었잖아요 28살. 지금 제 나이가 31거든요 이제 30대를 찍고 이제 31인데,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귀농할 때는, 저는 목표도 있는 것도 좋지만 이 꿈도 있는 것도 좋지만 야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흑철이 너 갑자기 뭐 야망이라니 무슨 말이야.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다 하고 막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꿈은 행동, 실천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꿈은 꿈만 꾸는 거지. 근데 야망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움직여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보니까 사람이 야망이 있잖아요. 그럼 움직이더라고요. 실천을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귀농 왔냐? 돈 벌려고 왔어요. 돈 벌려고. 결혼도 해야 되고, 예? 집도 사야 되고, 제 애도 낳아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제 와이프는 광주 여자인데, 근데 해남으로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모든 했던 일들을 저희 와이프는 다 겪었거든요. 이때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죠. 이때도 결혼을 22년 5월에 했었으니까 다 제가 이렇게 겪은 일들을 옆에서 같이 겪었죠. 제가 허구한 날 전화해가지고 막 상담도 받고, 지금 멘탈이 막 나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저랑 왜 결혼을 이게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이 실천을 하고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흑철이는. 저는 이 책임감, 진짜로 저는 이 책임감이 진짜 큰 게, 이 100분한테 팔았으면 다 만족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망감을 드리기 싫어요. 흑철이는 만족감만 드리고 싶지. 기대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에 대한 값어치를 받았으니까 그 값어치만큼의 정성, 만족감을 드려야죠. 일단은 오늘 1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2편에서는 뭐 작물 선택 요령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 뭐 귀농이 뭐고, 귀어가 뭐고, 그리고 귀촌이 뭐고, 다 이 세 개 단어가 다 다르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남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드리면은 제가 바로 빠른 피드백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그러면 오늘 흑천이네 이렇게 한번 영상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흑천이네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흑천이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